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촌스러운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 근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체로 분위기를 좀 읽지 못해요. 그래서 분위기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한다거나 옷을 입는 거.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면서도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혼돈스러운 상태? 근데 이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좀 세련되고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분위기 파악을 잘 해요. 뭔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느낌?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도 이유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 이 특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친구랑 발견하고 나서 약간 좀 슬픈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를 좀 스포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인생을 다 살아서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봐온 바에 의하면 그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토대로 봐도 그랬고, 또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슬프다고 말했던 포인트는 이게 좀 재능의 영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재능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게 노력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이 좀 많이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서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부족함을 감지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피드백을 수용하는 태도예요. 제가 봤을 때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뭔가 성장이 더디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고생을 하기가 쉽더라고요. 이거는 분야를 가리지 않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옷을 입는 스타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첫 번째로 부족함을 감지하는 능력 있잖아요. 이게 재능의 영역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타고난 정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것은 감이 좋은 사람이 모든 분야에 감이 좋진 않아요. 사람마다 감각을 타고나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그림이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는데요. 그때 제가 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었냐면 어떻게 그리면 어색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보통 같은 반에 또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10대 때 어릴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얼굴이며 손이며 팔이며 다 어색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그렸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선생님들이 항상 제 그림 보고 초등학생 그림 같지 않다. 뭐 중학생 때는 중학생 그림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고등학생 때는 그냥 고등학생 그림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때 이제 저는 뭐가 이상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고쳤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감의 영역이거든요. 뭐가 부족한지 이상한지를 좀 감지하는 능력?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피드백을 받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림에 있어서 제가 표현하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거를 보는 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리고 싶지 않았고 더 잘 그리고 싶어서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의 피드백을 굉장히 잘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성장이 빨랐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그림 평가를 잘 주고 받으면서 계속 뭔가 피드백을 먹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저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못 그리진 않아요. 막 이렇게 악플 달릴 정도로 못 그리는 건 아닌데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잘 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저로서는 당연한 게 제가 한 20대 중반부터는 그림을 잘 그리기를 일정 부분 좀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저는 그림을 끝장나게 잘 그리는 사람보다도 그림은 웬만큼 그리고 글도 잘 쓰고 뭐 말도 잘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뭐 인기도 많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림을 잘 그리기를 어느 정도 놓은 다음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도 쌓을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의 저는 입시 때 혹은 이제 어릴 때의 저에 비해서 그림 실력이 상당히 더디게 늘죠. 왜냐하면은 절대적으로 투입하는 시간의 양이 적기도 하고 제가 이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림에 대해서 어떤 감 같은 게 더 떨어진 거예요. 전시도 많이 보고 그림 좋은 것들도 많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내 그림 내에서 뭔가가 부족한지 이상한지를 전보다는 발견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겠다라는 필요성도 잘 못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잘 된다라는 거는 사실 적절한 때의 부족함을 감지하는 것이라 거기에 필요한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전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재능의 영역이 있잖아요. 뭐가 부족한지 아는 것도 분야마다 재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피드백을 수용하는 능력에도 재능이 있어요. 그거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어떤 언니에게 유튜브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저한테 처음부터 유튜브 할 때 뭐가 필요한지 다 말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툴들을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거를 다 준비한 다음에 딱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 준비 다 됐는데 여기서 더 필요한 건 없어? 혹시 모르니까 박스도 다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이패드도 있었고 마이크도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저한테 유튜브 배우겠다라고 말만 하는 친구는 진짜 많은데 직접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언니는 이거를 다 해오는 거예요. 진짜 피드백을 준 거죠. 제 나름의. 유튜브를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 했는데 그걸 다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언니 진짜 채널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독자분들도 저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열심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그러면서 저도 성장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을 하는 거고 이분은 그걸 너무 잘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잘하는 사람들 혹은 제가 잘해왔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못했던 일들은 반대로 부족함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피드백을 수용할 마음도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거를 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 영어가 분명 이상한 건 알겠는데 여기서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서 뭐가 이상한지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재능인 거고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으면 이제 재능이 없으니까 두 번째 패스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거를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에서 많이 무너져요. 내가 못한다는 생각, 그리고 뭘 못하는지 모르겠으니까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장을 고쳐주는 사이트도 있고 뭐 영어 요즘에 비대면으로 공부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많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받는 사람만 잘 하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친구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과외를 하니까 이게 안 늘더래요. 그래서 그냥 영어 선생님에게 돈을 더 드리고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장이나 이런 거를 영어로 된 거를 보고 요약하고 그걸 피드백하면서 엄청 늘었대요. 진짜 이게 성장의 비밀이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그래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제 감을 높여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는 피드백도 수용을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그 감이 되게 무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5월부터 이제 책을 열심히 쓰고 7월에 출간을 하고 가을까지 내내 이제 출간 관련된 행사로 바빴고 그 한 1년의 반 이상을 계속 쏟아내기만 하고 인풋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인풋이 없는 동안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쇼츠 이런 걸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GP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하는 그런 것도 좀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게 환경이 좋아야 좋은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이상한 것들은 좀 경계를 하게 되고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이상한 데에 있으면 뭔가가 냄새 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각자가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인스타그램은 좀 안 보려고 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SNS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안 좋은 글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안 좋은 글을 보면 안 좋은 글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거 영향받을까 봐 그런 글을 안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어떤 글을 쓰고 있나? 나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나? 이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텐데 나도 좋은 거를 보고 좋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에 있는 게 또 근본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 환경은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장에 쌓아만 두고 읽지 않은 책들이 많거든요. 이왕이면은 종이로 된 책, 그리고 좀 깊이 있는 책들이 좋은 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보려고 하고 전시나 아니면 좋은 장소도 더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요약을 해볼게요. 좋은 곳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계속 피드백하며 성장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이 영혼이 좀 세련되고 감이 좋고 자기 거를 잘 해내면서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